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뒤집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평생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40대 남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토바이 한 대 달랑 끌고 하루 세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일을 뛰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한겨울 칼바람에도 한여름 찜통 더위에도 오로지 한 가지 희망만 붙잡고 달렸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 하나 차리겠다는 꿈이었죠. 5년 동안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아내는 늘 말렸습니다. 여보, 몸 상한다. 그냥 지금처럼만 하자.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들 가게 배달만 하다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받아 작은 치킨집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그날의 뿌듯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빛날 수도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달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을 나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죠. 빗속에서 쫓기듯 달리다 보면 제 몸은 늘 젖어 있었고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지만 저는 눈물을 훔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린다는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15시간을 달려도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겐 전부였습니다. 오토바이 위에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내 가게를 차린다. 언젠가는 내 간판을 건다. 남들처럼 대학 졸업장도 번듯한 명함도 없는 저였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아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왔고 아이들은 늘 아빠 얼굴을 못 본 채 잠들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요? 묻는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너희에게 자랑스러운 사장이 되어 돌아가겠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저는 늘 가게 운영을 공부했습니다. 배달 가는 길에 다른 가게의 간판, 메뉴, 손님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배달원으로 쌓은 경험이 언젠가는 사장으로서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다져진 다짐이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냄새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닭을 튀기며 들리는 치익하는 소리는 제겐 희망의 음악 같았습니다. 손님이 첫 주문을 하고 첫 결제를 마쳤을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처음 한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주문이 빗발쳤고 아내와 저는 쉴 틈도 없이 손발이 맞춰져 갔습니다. 아이들이 가게 앞에서 우리 아빠 치킨집 사장이야 가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여기 치킨 맛있다라며 SNS에 사진을 올려주고 젊은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출이 쑥쑥 오르면서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다시 학원에 다닐 수 있었고 아내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출 이자도 빠짐없이 갚으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배달만 하던 제가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가게 불을 끄고 집에 돌아갈 때 반짝이는 간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의 보상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잘 될 거야.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오래갈 줄만 알았습니다. 생은 늘 방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픈날 풍선과 현수막, 그리고 연예인 사진까지 붙어 있더군요. 처음엔 괜찮아, 우리 단골이 많으니까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거긴 10일 행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프랜차이즈 맛을 더 좋아해서요.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에 200마리 팔리던 닭이 50마리로, 다시 20마리로, 결국 10마리로 줄었습니다. 매일 남는 기름, 버려지는 닭, 쌓여만 가는 빚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가게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제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접자. 더 버티면 빚 맞는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버티면 다시 손님 돌아올 거야.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거긴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버틸 수가 없지.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 눈치를 보며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제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 대출까지 끌어 모은 인생 전부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배달로 시작해 사장으로 빛나던 1년, 그리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뭐라도 해야지. 우리 애들 어떡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이 다시 오토바이 키를 잡고 있더군요.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다시 배달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력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배달에서 사장까지 갔다가 결국 대리기사로 돌아온 인생이라니.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며 저는 오히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치킨집 했다면서요? 대단했네. 그 말에 처음엔 울컥했지만 이젠 담담히 말합니다. 네, 다 지나간 일이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도 세상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아닐까요? 저는 지금도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치킨집 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저는 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라도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보다 중요한 건 내 몸과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배운 건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사장이 된 내가 어떻게 다시 대리운전을 하겠나 자존심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가족을 위해, 제 삶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기엔 너무 가혹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그저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일 뿐입니다. 저는 치킨집 사장이라는 이름을 잃었지만 대신 더 단단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여정입니다. 내리막길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버티면, 조금 더 걸으면 다시 오르막이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망해도 인생이란 게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면서 일어서게 되더군요. 여러분, 인생은 늘 뜻대로 되지 않지만 끝까지 버티는 그 발버둥이 결국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법이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